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차세대 모바일 칩셋 경쟁인데요. 애플의 A19 시리즈랑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2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치 같은 엔진 규정을 가진 두 F1 팀이 전혀 다른 레이스 전략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두 회사 모두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TSMC의 3나노 공정을 쓴다고 하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상당히 달라 보여요. 네, 그게 핵심이죠. 동일한 N3P 공정. 이게 현재 양산 가능한 거의 최상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애플은 효율성, 퀄컴은 성능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번 경쟁의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애플 A19, A19 프로 칩셋부터 시작해볼까요? 여전히 뭐랄까, 벤치마크 점수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네, 애플은 전통적으로 그래왔죠. 아이폰 17 시리즈의 전반적인 배터리 수명,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성능 경쟁에서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특히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돌릴 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플은 최고 속도 자체보다는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부드럽게 쓸 수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사용 경험이죠. 아, 실사용 경험. 네, 특히 그 루머대로 차세대 배터리, 실리콘 카본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 용량 큰 거요. 그 도입이 마냥 늦어지고 또 아이폰 17 에어 같은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루머상으로는 2800mAh 정도라고 하던데. 아, 정말요? 그 정도면 확실히. 그렇죠. 그러면 칩 자체가 얼마나 전기를 덜 먹느냐, 이 효율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IPC, 클럭당 명령어 처리 횟수라고 하죠. 이걸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네, 싱글코어 성능은 M4 칩 수준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 M4 수준이요? 네. 다만 이제 멀티코어 성능은 경쟁 칩셋, 예를 들어 미디어텍 디멘시티 9500 같은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 경험, 리브드 익스피리언스를 최적화하겠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시선을 돌려서 퀄컴 쪽으로 한번 보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2.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퀄컴은 그냥 압도적인 성능, 특히 벤치마크 최고 점수 경신, 여기에 완전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여요. 와. 똑같은 TSMC N3P 공정을 쓰는데 음. CPU는 이전처럼 2 플러스 6 구조. 그러니까 성능 코어 2개, 효율 코어 6개 이건 유지하는데 코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된 페가서스 코어를 쓸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야. 근데 저기 성능 코어 클럭 속도를 5.0GHz 인상으로 테스트 중이라는 루머도 있던데요. 스마트폰 칩에서 5기가라니. 이거 정말 성능에 모든 걸 거는 느낌인데요? 네, 그 루머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전 세대가 4.32GHz였거든요. 와, 엄청난 양상이네요. 그렇죠. 비약적인 향상이죠. 그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 예상치도 보면 380만 점. 이전 세대보다 거의 40% 이상 높은 수치예요. 40%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여기에 새로운 아드레노 840 GPU 들어갔고 또 NPU 성능,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NPU요. 그 인공지능 연산 장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100TOPS, 그러니까 초당 테라 연산이 100조 번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100TOPS. 와,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 노트북용 칩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NPU가 45TOPS였거든요. 아, 그거보다 2배 이상이네요. 네, 스마트폰 자체에서 훨씬 복잡한 AI 기능들, 뭐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편집할 때 더 정교한 보조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야,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L2 캐시나 LPDDR6 램 지원 같은 루머도 있던데 이것도 다 성능 때문이겠죠? 네, L2 캐시 32MB로 늘리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인 LPDDR6 지원 루머도 다 성능 극대화 전략의 일부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능을 막 끌어올리면 배터리는 어떡하죠?
필연적으로 소모가 클 텐데요. 아, 그 점이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연히 성능이 높아지면 전력 소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퀄컴은 일단 칩 성능 자체는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이 늘어난 전력 소모 문제는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더 큰 용량의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탑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아휴, 약간 문제를 제조사에게 넘기는 느낌도 있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작업 처리 속도가 워낙 빨라지니까 특정 작업에서는 오히려 총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배터리 관리는 결국 제조사의 역량이 중요해질 겁니다. 출시 시점도 되게 전략적이던데요.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 서밋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9월 23일로 앞당겼다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확실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경쟁사인 미디어텍 같은 곳보다 한 발 앞서서 차세대 플래그십 칩을 발표하고 시장의 주목을 먼저 받으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바로 10월부터 샤오미 같은 파트너사들이 이걸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진짜 똑같은 최첨단 N3P 공정위에서 애플은 효율성 그리고 통합적인 경험을, 퀄컴은 극한의 성능과 속도를 추구하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은 같아도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생태계 안에서의 최적화, 그리고 긴 사용 시간,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퀄컴은 안드로이드 진영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성능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 카본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 속도나 적용 범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에 따라서 고성능 칩의 단점인 전력 소모 문제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테니까요. 또 앞으로 펼쳐질 2나노 공정 경쟁까지 생각하면 와, 모바일 칩 기술 혁신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살펴봤습니다. 효율성을 통한 사용자 경험 극대화냐, 아니면 압도적인 성능을 통한 기술력 과시냐. 네, 정말 상반된 전략이죠. 이 두 회사의 다른 선택이 내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스마트폰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지, 앞으로 공개될 소식들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